시어머니가 주방 싱크대 위에 메모지를 붙여 놓았다. 추석 제수 목록이었다. 손글씨로 빼곡하게 채워진 A사 한 장짜리였다.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삼색나물, 전 종류만 7가지, 탕국, 과일 10가지, 한과, 식혜까지. 맨 아래에 작게 적혀 있었다. 지수야, 올해도 잘 부탁해. 저는 박지수입니다. 올해 40살이고 결혼한 지 14년이 됐습니다. 중견 제조업체 격리팀장으로 일하면서 시댁 살림을 함께 맡아왔습니다. 시아버지 기일 제사 준비, 시어머니 의료보험 갱신, 명절 제수 장보기, 친척 경조사 화환 주문까지 전부 제가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8년 동안 시댁 명절 식재료 납품 업체와 한과 주문 업체, 제사용품점 연락처를 전부 제 폰에 저장해서 관리해 왔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가 스마트폰 사용을 어려워하셔서 제가 대신 주문을 넣기 시작한 게 어느새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손바닥으로 한번 쓸어내리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회사 점심시간에 식재료 업체에 전화를 넣고 한과는 온라인으로 주문했습니다. 과일은 재현 씨 회사 근처 단골 청과물상에 미리 이야기를 해뒀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지수야, 올해 은정이네도 다 오니까 인원 더 잡아. 어른 12 아이 넷. 저는 숫자를 계산하며 주문 수량을 수정했습니다. 전 반죽만 2배로 늘렸고 과일 상자 수도 다시 불렀습니다. 재현 씨가 주방에서 제 어깨 너머를 들여다봤습니다. 여보, 뭐해? 추석 준비. 재현 씨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수고해. 엄마가 좋아하시겠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추석 이틀 전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시댁에 들렀습니다. 납품업체 배송 물건을 확인하고 식재료를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니 시누이 은정 씨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언니, 왔어요? 은정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쇼핑백 안에서 선물 세트를 꺼냈습니다. 고급 한우 세트였습니다. 리본까지 묶여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성과급 받았어. 이걸로 한우 사왔어. 시어머니가 은정 씨 볼을 감싸 쥐었습니다. 우리 딸, 이게 얼마야? 너무 비싼 거 사왔잖아. 은정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한우 좋아하잖아. 추석에 같이 구워 먹으면 되지.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서 배송 온 고사리 봉투를 뜯었습니다. 불려야 할 것들을 먼저 물에 담그고 도라지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은정 씨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도라지를 손질하면서 생각했습니다. 14년 동안 저는 명절마다 시댁 주방에서 혼자 나물을 무쳤습니다. 은정 씨는 명절 당일 점심쯤 나타나서 수저를 놓고 식사를 하고 과일을 먹었습니다. 그게 이 집의 공식이었습니다. 추석 전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나 시댁에 갔습니다. 재현 씨는 9시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 주방에서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동그랑땡, 호박전, 고구마전, 생선전, 깻잎전, 버섯전. 기름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잠깐 들어오셔서 전 하나를 집어 드셨습니다. 역시 지수가 부치는 전이 제일 맛있어. 저는 뒤집개를 들고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다시 전을 뒤집었습니다. 맛있다는 말은 할 때 하는 말이었습니다. 필요할 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탕국을 올리고 제사상 음식 배치를 확인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지수야, 잠깐 와봐. 저는 행주로 손을 닦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은정 씨는 옆에서 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잠시 뜸을 들이셨습니다. 지수야, 나 할 말이 있어서.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이번 추석에 있잖아.
남편 쪽 친척들이 꽤 많이 오잖아. 아버지 사촌들이랑 그쪽 가족들까지 오면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낯선 사람들이랑 어색해하는 편이거든. 그래서 말인데, 지수 너는 이번 추석 제사랑 식사 자리에 굳이 안 있어도 될 것 같아. 음식 준비는 고맙고 당일 자리는 좀 빠져줬으면 해서.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네가 좀 어색하잖아. 사람들 앞에서. 명절마다 주방에서만 있고 나오질 않잖아. 저는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어머님, 저 주방에서 음식하고 있었는데요. 일이 있으니까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분위기가. 그냥 음식 다 해놓고 당일은 집에서 쉬어. 재현이는 와야지. 가족 행사니까.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가족인데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갔습니다. 은정 씨는 폰에서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탕국 뚜껑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14년이었습니다. 14년 동안 명절마다 새벽에 와서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국을 끓였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뒷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일 자리에서 빠져달라고 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어색해한다고. 저는 주방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재현 씨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연락 받았지. 저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응. 재현 씨가 머리를 긁었습니다. 그게 아버지 쪽 친척들이 좀 보수적인 분들이라. 당신도 하루 푹 쉬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니까. 저는 재현 씨를 봤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야. 음식은 내가 다 해놨는데 당신은 어쩔 수 없이 가고. 나는 집에서 쉬라고. 재현 씨가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여보, 엄마 입장도 있으시잖아.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빠져달라고 했지. 그럼 진짜 빠지면 되는 거잖아. 폰을 들고 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야. 딸,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 나 이번 추석에 시댁 안 가도 될 것 같아. 갑자기 거기 가고 싶어서. 거기가 어딘데? 제주도.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엄마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진짜? 응, 엄마, 아빠, 오빠까지. 우리 가족 넷이서. 엄마가 목소리를 낮추더니 아빠를 불렀습니다. 여보, 딸이 제주도 간대. 우리 데리고. 아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진짜. 딸, 아빠도 가도 돼? 물론이죠, 아빠. 저 다음 달 표 알아볼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추석 연휴 제주도. 저는 화면을 내려보다가 멈췄습니다. 해변 앞 리조트 패키지가 떴습니다. 조식 포함 4인 기준 2박 3일.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봤습니다. 그러다가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결제 완료. 화면이 뜨는 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빠지라고 했지. 그럼 진짜 빠지는 거야. 대신 내가 가고 싶은데 가는 거고.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동료 미소에게 말했습니다. 미소 씨, 나 이번 추석 연휴에 제주도 예약했어. 미소가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진짜요? 언제요? 추석 당일부터. 부모님이랑 오빠랑. 미소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시댁 명절 아니에요? 저는 컴퓨터를 켜면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번엔 안 와도 된대. 미소가 잠시 저를 봤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팀장님, 그럼 진짜 잘 됐다. 그로부터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퇴근하고 집에 와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시댁 명절 준비에 쓰던 노트였습니다. 납품업체 연락처, 한과 주문업체, 제사용품점, 과일 첨가물상, 각 업체 담당자 이름,
주문 수량, 결제 방식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닫았습니다. 내 노트였습니다. 내가 만든 목록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댁 명절 업체 단체 카톡방을 나왔습니다. 제 폰으로 관리하던 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방에 들어와 있기는 했지만 한 번도 직접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완료. 어머님이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그날 없는 사람입니다. 없는 사람이 업체 연락을 왜 합니까? 미소가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말했습니다. 팀장님, 그거 진짜 하셨어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응. 미소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대박이에요. 진짜로요. 추석 이틀 전이었습니다. 재현 씨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엄마가 한과 업체에 전화를 했는데 담당자가 팀장님한테 연락하라고 하는데 확인해봐. 저는 문자를 읽고 내려놓았습니다. 30분 뒤 재현 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문자 봤어? 왜 답 안 해? 나 지금 보고서 마무리 중이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엄마가 업체 연락이 안 된다고 난리야.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재현 씨, 나 이제 시댁 명절 업체 관리 안 해. 뭐? 어머님이 이번 추석 오지 말라고 하셨잖아. 그날 없는 사람이 업체를 왜 관리해? 여보, 지금 장난해. 추석이 이틀 남았잖아. 어머님 명절이잖아. 어머님이 직접 하시면 되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5분도 안 돼서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야, 한과 업체에 전화를 했는데 다른 사람 번호를 대는데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님, 저 지금 업무 중이에요. 퇴근하고 연락드릴게요. 지금 당장이라고. 추석이 코앞인데 퇴근하고 바로 드릴게요. 어머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소가 옆에서 조용히 엄지를 들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니 재현 씨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보, 업체 연락처 왜 안 가르쳐줘? 진짜 이해가 안 가. 저는 구두를 벗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추석에 오지 말라고 하셨잖아. 그럼 나는 그날 없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 업체를 관리해? 그게 말이 돼. 명절 준비를 다 해놓고 연락처만 안 알려주면 어떡해. 저는 재현 씨를 봤습니다. 내가 8년 동안 관리해 온 거야. 내 폰에 저장된 내 연락처야. 내가 그만하겠다는데 왜 허락이 필요해? 재현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보, 지금 엄마가 한과도 못 받고 과일도 못 받을 것 같다고 난리야. 저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따라 마셨습니다. 어머님 명절이잖아. 어머님이 직접 알아보셔야지. 원래 어머님 제사인데 방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폰에 알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여러 통화 있었습니다. 지수야, 연락처 당장 보내. 이럴 수 있는 거야. 며느리가. 나 진짜 실망이야. 이게 말이 되는 행동이야. 저는 문자를 전부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리조트 예약 확인 화면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름, 아빠 이름, 오빠 이름. 제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체크인 날짜, 체크아웃 날짜. 저는 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습니다. 이틀 뒤 재현 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엄마가 과일 첨가물상이 어딘지 모른다고 거기 주소만 알려줘. 딱 그것만. 저는 저녁을 차리면서 말했습니다. 싫어. 여보, 어머님이 직접 검색하시면 돼. 동네 첨가물상 많잖아. 그동안 단골로 쓰던 데잖아. 저는 냄비를 내려놓았습니다. 재현 씨, 그러니까 내가 8년 동안 한 거잖아. 나 이제 시댁 명절 준비 안 해. 어머님이 오지 말라고 한 사람이 왜 준비를 해? 여보,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소가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말했습니다. 팀장님, 저 어제 팀장님 생각하면서 혼자 웃었어요. 진짜로요. 저는 웃으면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추석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꺼내서 짐을 쌌습니다. 얇은 원피스, 운동화, 선글라스, 카메라, 선크림.
하나씩 넣으면서 손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재현 씨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열어봐. 무슨 짐 싸는 거야?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제주도 가려고. 재현 씨가 캐리어를 받습니다. 지금 장난해. 내일 추석인데. 나 오지 말랬잖아. 그건 그렇지만 여행은 또 무슨. 저는 캐리어에 수건을 넣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오지 말라고 하셔서 시간이 생겼어. 그 시간에 부모님 모시고 가는 거야. 내 돈으로. 재현 씨가 잠시 저를 봤습니다. 여보, 엄마가 알면 진짜 뭐라 하실 거야. 그냥 집에 있어. 집에 있으면 뭐해. 어차피 당신은 시댁가잖아. 저는 캐리어 지퍼를 잠그며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이랑 좋은 시간 보낼 거야. 재현 씨가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세게 닫혔습니다. 저는 캐리어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바다가 보이는 데 있겠네. 다음 날 아침 공항 게이트 앞에서 엄마가 저를 꽉 안았습니다. 딸, 나 제주도 10년 만이야. 저는 웃으면서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자주 와요. 아빠가 탑승구 쪽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수진아, 아빠 비행기 탄 지 진짜 오래됐다. 언제 탔더라? 저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아빠가 혼자 배웅하러 오셨잖아요. 아빠가 크게 웃었습니다. 맞다. 그때 아빠 혼자만 집에 남았지. 오빠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누나, 나 가족여행, 이게 진짜 처음이다. 성인 돼서. 저는 탑승권을 꺼내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매년에 비행기가 이륙하자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가 하얗게 펼쳐졌습니다. 아빠가 창가 좌석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야, 저게 다 바다야? 저는 아빠 쪽으로 몸을 기울여 같이 봤습니다. 맞아요, 아빠. 곧 제주도 보여요. 아빠가 조용히 창밖을 봤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아빠 이런 거 처음이다. 진짜로. 저는 아빠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매년이에요, 아빠.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리조트 로비에서 체크인을 하는데 아빠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딸, 여기 진짜 좋다. 딸 덕분에 호강하는구나. 저는 아빠 팔짱을 끼웠습니다. 당연하죠. 아빠가 좋아야 나도 좋아요. 아빠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컸나. 그 시간 시댁에서는 난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한과가 추석 당일에야 배송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 주문한 업체에 다시 전화를 했지만 추석 시즌 마감으로 이미 새 주문을 받지 않는다고 했고 다른 업체를 급히 찾아 당일 배송을 요청했는데 제수용 한과가 아닌 일반 선물 세트가 왔습니다. 과일은 동네 마트에서 샀습니다. 평소 단골 청과물상의 절반 수량의 2배 가격이었습니다. 나물은 재현 씨가 전날 밤에 급히 무쳤습니다. 시어머니와 은정 씨가 함께 했지만 도라지 쓴맛을 빼는 과정을 건너뛴 탓에 쓴내가 남았습니다. 제사상 위의 음식들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면서 상을 보더니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재현 씨를 불러 작게 말했습니다. 지수한테 전화해봐. 재현 씨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이 됐습니다. 여보, 여기 좀 난리야. 빨리 연락받아. 저는 리조트 테라스에서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폰 화면을 내려다 봤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엄마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딸, 저기, 저 섬 이름이 뭔지 알아? 저는 엄마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몰라요. 가이드 앱 켜볼게요. 엄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됐어. 그냥 예쁘면 되지. 이름이 뭐가 중요해. 저는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바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사진을 골랐습니다. 공항에서 탑승권 들고 4명이 찍은 사진. 비행기 창밖에서 구름을 보는 아빠 뒷모습 사진. 리조트 테라스에서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가족여행, 제주.
오랜만에 온 가족, 더 이상 안 참아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저도 부모님 모시고 가야겠다. 어쩜 이렇게 바다가 예뻐요. 그 시간 시댁에서 친척 한 명이 폰을 들었습니다. 지수 씨 인스타 올렸네요. 제주도 갔어요. 하객들이 모였습니다. 공항 사진, 테라스 바다 사진, 아빠가 처음으로 해산물을 먹으며 엄지를 드는 사진이 줄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은정 씨가 시어머니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형수 인스타 봤어요? 시어머니가 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바다 앞에서 제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옆에 부모님과 오빠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손이 멈췄습니다. 저 애가 진짜 안 온 거야. 제주도를 갔어. 친척 한 명이 말했습니다. 형수님 잘했네요. 오지 말라고 했으면 그 시간에 친정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가지요. 저도 그랬을 것 같은데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할 소리예요? 며느리가 명절에 다른 친척이 말했습니다. 근데 오지 말라고 한 건 어머님이잖아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박 3일이 지났습니다. 돌아오는 날 아침바다가 보이는 식당에서 아빠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아빠 이런 데서 아침 먹어본 적 없어. 진짜로. 저는 수저를 들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앞으로 자주 올 거야. 아빠가 창밖을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딸 있으면 어디든 가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폰을 켰습니다. 재현 씨한테서 부재중 전화가 12통, 시어머니한테서 8통 와 있었습니다. 문자도 여러 통이었습니다. 저는 확인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스타에 사진을 더 올렸습니다. 아빠가 처음으로 일출을 보면서 말없이 서 있던 사진. 엄마가 바닷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며 웃고 있는 사진. 오빠랑 해변에서 찍은 단체 사진.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새로운 시작. 내 인생, 자유, 가족. 부모님 집 앞에 내려드리고 혼자 운전하며 집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신호에서 멈추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집에 들어가니 거실이 어두웠습니다. 재현 씨가 소파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왔어. 응. 저는 캐리어를 세워두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명절은 어떻게 됐어? 재현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찌어찌 됐는데. 나물이 좀 이상하고 한과가 이상한 거 와서 친척들이 많이 어색해했어. 엄마가 많이 당황하셨어. 저는 물을 따라 마셨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지. 내가 없었으니까. 여보, 재현 씨가 일어서서 저를 봤습니다. 엄마가 많이 상처받으셨어. 인스타 사진 보시고 가서 인사는 드려야 하지 않겠어? 저는 재현 씨를 똑바로 봤습니다. 싫어. 왜? 어머님이 오지 말랬잖아. 그건 명절 자리 얘기고 명절 자리 얘기가 전부야. 14년 동안 이 집 명절 준비 다 해놓고 당일엔 오지 말라고 한 거잖아. 그게 얼마나 창피한 말인지 알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때문에 창피한 거야. 재현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그때 막았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저는 방으로 가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한 건 이제 늦었어. 나흘 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지수야.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네. 어머님, 잘 다녀왔니? 네, 잘 다녀왔어요. 시어머니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제주도 좋았어. 저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아니 회사 복도를 걸으며 말했습니다. 좋았어요. 아버지가 바다 보면서 일출 처음으로 제대로 보셨대요. 오래 서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수야, 나 할 말이 있어. 저는 창가에 멈춰 섰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번에 내가 좀 심했던 것 같아. 오지 말라고 한 거. 저는 잠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좀이 아니라 많이 심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14년 동안 뭘 해왔는지
어머님은 아세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14년 동안 시댁 명절 중에 제가 안 챙긴 게 있어요?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없어. 그런 사람한테 명절 당일에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친척들 앞에서 어색하다고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창피했어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나도 알아. 그래서 미안하다고.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않아요. 시어머니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처럼 살 수 없어요. 어머님 말씀이면 무조건 따르고 시댁 명절 준비를 전부 제가 책임지고 그렇게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앞으로는 제가 판단해서 할게요. 갈 수 있으면 가고 못 가면 못 가는 거예요. 명절 업체 관리도 어머님이 직접 하셔야 해요. 은정 씨한테 부탁하시거나 재현 씨한테 시키세요. 그건 제 역할이 아니에요. 전화 너머로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알겠어. 그렇게 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소가 옆에서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팀장님, 진짜 잘하셨어요. 저는 커피를 받으면서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야, 이번 주말에 올 수 있어. 오랜만에 밥 먹자. 저는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이번 주말은 부모님이랑 나들이 날이에요. 또 친정이야? 네. 지난번 제주도 다녀온 뒤로 매달 한 번씩 시간 보내기로 했어요. 아버지 혈압이 요즘 높으셔서요. 시어머니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는 팀 내부 교육이 있어요. 그럼 언제? 저는 가방을 챙기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스케줄 보고 연락드릴게요. 바쁘면 못 가는 거고요. 어머님, 저 지금 출근해야 해서요. 끊을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현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소파에 앉아서 책을 읽으며 말했습니다. 내 스케줄이 있으면 가고 없으면 못 가는 거야. 강요는 하지 마. 재현 씨가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는 어떻게 해야 해? 나는 엄마도 있고 당신도 있고. 저는 책을 덮으며 재현 씨를 봤습니다. 그건 당신이 결정해야 해.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당신이 내 편이면 같이 가는 거고 아니면 각자 사는 거야. 재현 씨가 오래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저는 책을 다시 폈습니다. 알면 됐어. 겨울이 됐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 앞에 도착했더니 현관 앞에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수야, 들어가자.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차를 올렸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봉투를 내미셨습니다. 지수야, 이거 그동안 고생한 거야. 저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돈은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이야.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님,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지수야, 솔직히 말할게. 나 많이 반성했어. 14년 동안 네가 해준 게 얼만데 내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게 진심이세요, 어머님.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앞으로 저를 며느리로 보실 건가요? 가족으로 보실 건가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족이지. 저는 잠깐 창밖을 봤다가 다시 시어머니를 마주 봤습니다. 가족이면 은정 씨한테 하시는 것처럼 저한테도 똑같이 해주세요. 새 것은 딸한테, 낡은 것은 며느리한테. 그 공식이 없어져야 해요. 그게 쌓이면 어머님도 결국 잃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잘못했어. 알겠어. 저는 천천히 봉투를 받았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근데 이걸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미 달라졌거든요. 시어머니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알아. 그래도 가끔은 와. 네. 스케줄 보고 연락드릴게요. 시어머니가 나가셨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재현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가셨어? 응. 뭐라고 하셨어? 미안하다고 하셨어. 재현 씨가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님이 하자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판단해서 할 거야. 재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나도 이제 당신 편이야. 제대로. 저는 재현 씨 손을 잡은 채로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야. 일어나서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겨울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폰을 꺼내서 엄마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또 가요. 이번엔 온천 어때요? 금방 답장이 왔습니다. 딸 진짜 당연하죠. 엄마 사랑해. 저는 문자를 보면서 웃었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엄마. 폰을 주머니에 넣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겨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야.